네,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지하차도에 물이 네. 다 빠지진 않은 상황이고 또 진흙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수습 그렇습니다.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어제부터 제방으로 유입되는 물은 차단이 되면서 배수가 됐고요. 대용량 배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초당 4만 6천 리터를 뺄 수 있는 장치인데요. 그 정도면은 이제 도심지 대형 건축물의 소방 펌프의 15대 크기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막대하게 빼긴 했는데 초반에 유입되는 게 너무 해서 계속 늦다가 이제 오늘 밤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무릎에서 배꼽 사이 정도 높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걸어서 천천히 진입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뻘과 부유물과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하수의 역류로 좀 보이는 악취도 나고 그런 가스 발생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편한 예.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실종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종자도 더구나 저 공간이 무슨 출입 통제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자 개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양쪽으로 뚫려 있었으니까 유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맞다나 차량만 어떻게 뭐 복구한다고 하면은 끌어내도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천천히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더욱이 더 또 어떤 가스나 이런 상황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구조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신중히 구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자 수색 작업을 안전하게 지금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작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실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미호천 임시제방 범람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보 영상들에서도 그렇고 급하게 밀려드는 물이 우리가 6만 톤 정도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6만 톤은 그냥 간단히 지하차도의 최적을 곱한 부분인데요. 채우고 만 게 아니고 계속 유실이 되면서 흘러들고 나갔거든요. 물이 드나드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또 그 뻘 안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함이 좀 필요합니다. 네. 뭐 현장에서 구조 작업 펼치시는 분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긴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왜 빨리 좀 더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빠른 구조보다 지금 투입되는 우리 노력하시는 여러 행정 그리고 경찰 소방 인력 분들 100분의 1 정도만 사전에 500분의 1 정도만 사전에 조치를 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 통제가 막연한 통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잠수 수색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사고고 신속한 구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완전한 흙탕물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거의 확보가 안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시야가 의미가 없는 상태죠. 의미가 완전히 없는 흙탕물이기 상태.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잠수를 가지고 손을 짚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어떤 뭐 배라든가 버스라든가 하나의 공간이면 그 안에만 수색을 하겠지만 유실이든 나오셨던 분들이든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차가 몇 대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지금까지 구조 수습이 진행되는 부분은 다행이니까 마무리도 잘 되길 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급격하게 이제 들어온 걸로 네. 파악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데 미호천 범람 가능성을 대비해서 모래를 대충 쌓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그게 좀 네. 적절한 조치였나 지금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 장모 선생님의 적극적인 어떤 119 신고도 하셨고 예. 제보도 이렇게 영상도 아니었으면 좀 더 늦게 알려줄 수도 있던 부분인데요.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끊어야 되는 거는 공사 성격상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천 전체의 제방을 끊는 게 아니고 미호천교 하부의 일부 구간만이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에 1시간 전, 넘치게 1시간 전이고 그렇게 되면은 홍수 경보로서 통제가 시작되기 통제를 전달한 지 3시간이나 지난 시점인데 네. 그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모래를 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얘기가 이제 그 전에 하던 대로의 높이, 그보다 1m 정도 더 높게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호우주의보 이후에 3일 정도, 경보 이후에 하루 그 시점까지 그리고 당장 닥친 수위가 미호천이 높아진 그 시점에 4시간 전부터 해서 심각 단계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거기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모래를 쌓는 일밖에 못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사전 준비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터널 네. 안으로 물이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건데 얼마나 순식간에 물이 차는지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를 통과한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지금 이제 트럭이 이게 불과 사고 나기 몇십 초 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바퀴가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도 통제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대편도 더 안타깝습니다. 반대편은 지금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저 블랙박스 영상이 한 40초 정도 분량이 되는데 예. 지금 제일 깊은 항아리처럼 움푹 패인 깊은 곳을 지나서 나오는 쪽에서 물이 쓸려들어오는 게 처음 보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 상태에서 오른쪽에요? 예. 저기 실제 한 410m, 20m 정도 출구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저 상태에서 저 앞에까지가 한 150m, 200m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쓸려 넘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태가. 저 정도면은 운전을 하고 가도 차가 뒤로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차량 침수가 됐을 때 예. 저단 기어로 이동을 하라고 하고 위험한 상황은 차량 바퀴의 3분의 2 지점까지 물로 피해가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지금 바로 한 수초 후에 저렇게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만약에 멈춰서 시동을 꺼지게 되면 예. 배기구 쪽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고 엔진에서 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예. 저단으로 이동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예. 지금 그 구조됐던 버스 승객들 같은 경우는 저 보이는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다가 구조가 저 되셨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난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높은 난간에서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남아도 정말 아찔하고 운이 좋은 상황이었고 사실은 재난 대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저 높은데 난간을 붙잡고 기다리시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저거는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 상황에서 누가 어떤 현명함으로 저걸 무사히 무조건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지금 차량 오른쪽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네. 위험천만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버스 내부 영상도 앞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흑탕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한순간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네. 저 내부에 있는 승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저 상황이 이제 그 버스가 이제 거의 선두 상황에서 들어가는 상황에서 예. 물이 차 들어오는데 예. 불과 2, 3분 만에 이제 그 버스가 둥둥 떴다고 하고요. 예. 그 버스 기사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창문을 깨면서 탈출을 이제 지시하셨다고 리딩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저기는 전기차 버스거든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볼 때 전기 장치가 벌써 그 상황에서 망가진 게 되겠죠. 그럼 출입문이 안 열리는 출입문이 안 상황이네요. 열린 상황인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그쪽으로 피난 유도를 안 하시고 예. 전복이 된 상황은 아닌데 예. 창문을 깨고 탈출하라고 하신 걸 봐서는 뭐 이것도 유추이긴 하지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버스든 승용차건 우리 자신을 비오거나 교통에서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저렇게 물이 차오르는 고립된 상태에서는 우리를 속박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렇게 밀려드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밀려드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밀려드는 반대 방향이요. 예. 그렇습니다. 밀려드는 수리를 이겨내기는 예. 우리가 이제 차바퀴의 아까 3분의 2 정도도 길이로 얘기하면 30cm 되거든요.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려드는 물도 30cm 이상이 되면 예. 성인 남자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난간을 붙잡고도 옆으로 개걸음으로 가라고 하는데 예. 반대쪽으로 통로가 양쪽으로 있다면 예. 반대쪽으로 차 뒤편에 차가 아무래도 그동안의 물막이를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예. 후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물의 뒤에- 흐름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네, 되면. 그 상황에서는 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방향 선택이 되시겠죠. 저 상황에서 지금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여성분들 저 창문을 좀 깨기 위해서 두드렸는데 또 창문도 잘 안 깨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차량에 망치 같은 안전장구 그런 뭐 장치가 좀 마련돼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 관광버스 그 고속도로 화재 사고 이후에 예. 한 4개 정도밖에 없던 안전망치를 지금 대부분의 아. 버스에서는 지금 전부 다 그 기둥마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망치 같은 게 사실은 그 크기가 좀 작죠. 예. 작고 그 뾰족한 것으로 이 창문의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모서리 부분을 깨가지고 뜯어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엉뚱할 당황스러울 예, 수가 있고 예. 때리는 부분도 어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난처할 수가 있죠.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패닉을 우리말로 하면 공황 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을 잃게 되니까
평상시에 훈련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되고요. 고립된 상태에서 문이 안 열린다면 창문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이변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전기차 타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 물이 넘칠 경우에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30cm 물이 넘는다면 바로 차 문을 열고 좀 대피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도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도로에서 물이 고이고 그 물이 더군다나 갓에서 중앙선까지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라면 그건 일단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군요. 도로의 배수 성능이 마비가 된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유입이 계속된다고 보면 이건 언제까지 더 위험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나서 더 위험한 건 아니고 일반 엔진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장치로 시동이 이루어지고 배기구가 있기 때문에 잠긴 상태에서 일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속박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창문을 깨고 썬루프가 있는 차량 같은 건 썬루프를 여시고요. 그때는 차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차가 젖는 거는 신경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피를 우선 생각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앞서도 사전 조치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것이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CCTV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홍수통제소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네. 불과 2시간 전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매뉴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치가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겹겹이 있고요. 겹겹이 있었고 이게 그 하나의 축 말고 좀 다른 흐름으로 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강홍수 통제소에서 경보상 주의보 내리고 경보 상황에서 심각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예. 전화를 했죠. 예.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흥덕구청 또 역시 하수과 건설과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CCTV를 보고 있었죠. 1시간 전에 119 신고를 했는데 119 대원분들은 구조 구급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포크레인이 그 뚝을 막고 있고 뚝 밑으로 모래가 넘어오는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죠.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여러 개의 단계에서 공권력이 다가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지금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또 보면은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그 아까 747번 버스 뒤에 그 18톤 화물차 사이에 있던 승용차 예. 그 시민분께서는 역으로 차를 돌리면서 들어오는 차를 크락션을 울리고 라이트를 켜면서 밀어내시고 예. 신호를 들으시는 분들은 천천히 후진으로 하는데 또 그 상황에서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예. 계셨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자력으로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시민을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시민 영웅에 기대서는 안 되겠죠. 예. 저 진입로에 양쪽에 한 분씩이 어느 관청이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서 계셨어야죠. 예. 그러한 시그널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이 있었고요. 통제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분명히 조항이 통제하도록 돼 있고요. 공무원의 재량을 두는 부분은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통제를 안 할 정도로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이 됐을 때 보내게 하는 게 재량인 거지 통제를 못하는 게 그 권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전국에 있는 지하철도 전체 똑같은 상황이라고 예. 그건 하는 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라 신속한 대응, 책임 있는 대응이 이번에 아쉬웠던 그런 일인 것 같고, 뭐 이번에 또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또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지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지하차도 비극도 있었지만 경남 지역, 경북 지역, 또 네. 충청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제보 영상 한두 가지 좀 보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난 15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고요. 지금 산사태로 달리던 차량이 저렇게 매몰돼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됐거든요. 네. 보통 산사태 조심해라, 비 오면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설마 내가 지나가는 지역이 저렇게 될까라고 예상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유심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저러한 산사태면은 참 그 지나시는 그 운전자분이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순식간에 쏟아 내려오고요. 제가 그 조금 전에 그 기사화면에서 본 장면이 있었는데 산사태 유실이 있었는데 예. 그 파란색 그 타포린 방수포를 이렇게 덮어놓고 또 옆에 고속도로가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예. 편도 3차선 정도를 보였는데 유실이 됐던 산사태는 또 유실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해당 부분은 배수가 완전히 조치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한두 차선 정도는 통행하고 서행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지금 여러 가지 교훈을 수십 년 전에도 줬지만 당장 얼마 전에도 정선 피암 터널도 예. 두 차례 산사태를 거쳐서 1만 6천 톤의 토석이 쏟아졌습니다. 군도였고 통행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그저께 발생했던 열차 탈선 같은 경우 끔찍합니다. 7량이 탈선을 했는 7량에서 6량이 탈선했는데 2량은 점도가 됐습니다. 예. 기관사 한 분만 있고 회차 중인 열차였기에 망정이지 운해 가던 열차의 90%는 승객이 주말이기 때문에 100% 차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안타까운 끔찍한 사고 이후에 비로소 이틀간 전국의 열차를 운행 중단하는 이런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 열차가 승객이 다 탄 상태였다고 하면 정말 끔찍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사고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맞닥뜨린 사고거든요. 내일까지 지금 충남, 이남, 전남까지 해서 250mm 호우가 예보가 돼 있고요. 예. 호우가 멈췄다고 해서 그 뒤에 2주 동안은 함수율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그쳐도 한 2주간은 산사태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입니다. 산사태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가 잠시 멈추던 내일 비가 맞닥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응 단계다. 복구나 어떤 조사 이런 부분보다 예. 대응에 신경 쓰고 주민들 선제 대피 꼭 필요하십니다. 산사태 피해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거지를 덮친 그런 산사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림을 잠시 좀 보여드릴까요? 지난 15일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충남 청양군 정상면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토사가 좀 주택까지 다 밀려들어서 집이 네. 거의 파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여러 재난 상황이 지금 그 재난 알림 사이트 앱을 보게 되면 게시판이 두세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계속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지금 댁에서 저렇게 안전하게 수십 년 동안 사시던 집에서 저런 예. 사고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는 시민분들께서 좀 상식성을 벗어나시는 위험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부분은 다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한 분 한 분이 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는 행정력, 구조력이 많이 집중돼야 될 때고요. 그런 부분이라서 시민분들 많이 최대한 안전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그 시골, 주거, 재래주택에 계시고 근처에 야산이 있다고 예. 하면 꼭 취약지구가 산사태 취약지구가 아니고 대피 통보를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친척, 인척, 마을회관 그리고 예. 또 지자체 단위로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대피를 하시기를 어디로 내가 대피하면 되겠냐 이렇게 좀 먼저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당국에서 뭐 적극적인 또 대피 뭐 지시라든지 이런 걸 좀 내릴 필요도 있는 거 아닐까요? 위험 해야 지역 됩니다. 같은 이게 경우. 지금 예.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첨단 시스템의 통보 문자 그리고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에서 예천 지역의 산사태 이런 모습을 보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보 상태고 산사태 경보 상태고요. 문자도 하고 대피하라고 했답니다. 예. 근데 대피 안 하셨잖아요. 이걸 시민분들 탓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다가가서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좀 이상은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안 내면 끊으러 가잖아요. 근데 생명이 위험한 게 분명히 판단이 됐으면 예. 이제 주민분들도 예를 들어 탓할 게 아니고 교육과 홍보가 부족했던 거죠. 예.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신 예. 거니까. 이게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공권력하고 행정력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서로가,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서로가 예. 적극적으로 해야지 예. 문자를 보내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안전할 것이다. 똑같은 오송사고나 지금 저 산사태 사고들이나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 끝으로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뭐 비가 퍼붓다 하면 극한은 오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대비했던 호우 대비 그런 매뉴얼도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그 1년 단위로 막 계속 그 재해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오선 같은 경우도 차수 방지 시설을 올 가을에 할 계획이었다고 하고 지금 기후의 변화와 어떤 그 재난의 충격이 제도가 이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저도 핸드폰 어플에다가 안전 폴더라고 만들어서 안전 디딤돌, 홍수지도, 재난 알림이, 경기도 대동해지도 이런 것들을 넣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이트 접근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하는데 이번 재난, 어제 그저께 호우 재난 때
이게 트래픽이 좀 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아, 정보가 잘 안 그렇군요. 뜨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두 가지로 얘기하면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고 예. 이제는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재난 정보를 찾아가서 대비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고 상황에 맞게 선제적인 대피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재난 대책을 통해서 외양간을 먼저 고쳐야죠. 예, 예. 그렇게 서로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이변이 이제 뭐 일상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기 네. 때문에 네.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또 행동 요령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